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통해 한국전쟁과 대전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설마 아직도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안 보고 오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우측에 카드를 눌러서 1편을 시청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디죠, 지우씨? 저희가 있는 곳은 대전 형무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럼 이쪽도 지우씨가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긴 제가 아니라 제가 따로 전문가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럼 같이 전문가분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전문가님! 제가 바로 자칭 원오피스의 전문가 2기 신보민입니다. 어라? 근데 보미님은 저와 함께 1편에서 지는 거 맞지 않았나요? 갑자기 전문가라니. 이게 제가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지훈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진행 여러 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왔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네, 보미님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미님께서 여기 두 번째 장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바로 대전 형무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거 아까 지우씨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지우씨가 제 대본을 훔쳐가서 먼저 읽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전 형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주차장과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으로 형무소를 기억할 만한 조형물들과 건물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형무소라는 단어는 범죄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곳 대전 형무소 자리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을 수감하기 위해 일본이 소규모로 설치하였던 옛 대전 감옥을 확장하여 만든 형무소입니다. 3.1운동 이후 독립투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감자가 늘어나자 1939년 확장하였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로는 몽향 여운형,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유적지인가요? 아닙니다. 이곳은 해방 후 한국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인데요. 아시다시피 해방과 동시에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중 남한은 미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미 군정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1945년부터 4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남한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생계형 경제 사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좌익 세력들 또한 이 대전 형무소에 대거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치범 중에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인 4.3 사건의 관련자들도 있었는데요. 이 4.3 사건의 관련자들 역시 대전 형무소로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이 가능한 인원은 약 1,2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항쟁 등으로 수감된 정치범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4천여 명까지 수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4천여 명 중에 약 50%, 2,000명 정도는 정치범이었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서 제주도나 국가보도연맹으로 소개된 대구가 아닌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알 것 같네요. 사실 제주도는 돈이 비싸고 대구는 멀어서 못 온 줄 알았어요. 대전 형무소에도 4.3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감되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제주도에서는 형무소가 없어서 이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올라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 대전까지 4.3 사건의 피해자분들도 수감이 된 데 더불어서 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보도연맹에 가입한 분들까지 이 형무소에 강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라? 보도연맹원들은 이승만 정부가 자익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가두게 되었나요? 사실 보도연맹은 좀 복잡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취지는 좌익들을 교육을 해서 우익으로 이제 전향을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제로 좌익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강제 가입이라거나 이제 단체 가입 등을 통해서 가입하신 일반 민간인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 좌익 세력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데 그쳤지만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제 좌익 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 북한 편에 설 수 있고 그렇지 이승만 정부를 쉽게 배신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신 분들이 이제 대거 체포되고 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곳 대전 형무소에서는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의 여러 보도 연맹원분들이 수감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대략 2,800명에서 7,000여 명이 학살되는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잠깐만, 7,000명이요? 전쟁 전까지는 4,000명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7,000명으로 늘어났다고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이거 대체 무슨 일이죠? 북한군의 소행이죠? 그쵸? 인원수도 많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조금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신 분들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신 좀 나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4.3 사건의 관련자라든지 그런 정치범이라든지 생계형 경제사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대전으로 피난을 온 이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이곳 대전 형무소에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명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북한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명분이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학살을 했다는 것이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한 정부에 의해서만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물론 북한군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 후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은 그 후 대전을 함락시키게 되고 대전에 있던 많은 우익 인사들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그 후 인천 삽입작전으로 대세가 불리해진 북한군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게 이르는데 그 수가 무려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지금 우물터는 그 학살이 자행됐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무려 시신이 71명이나 인양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범죄에 따른 학살이 자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 8,000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왜 아는 게 없죠? 매년 6월이 되면은 한국 전쟁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걸로 아는데 저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요? 절대 지효 씨 잘못이 아니고요. 이제 6월 달에는 저희가 정말 6.25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한국 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전 기행에서 알아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알려주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지윤 씨는 전쟁과 전투 중에 어떤 개념이 더 큰지 알고 계시나요? 전쟁과 전투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이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전쟁이 전투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큰 것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바로 전투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안다기보다는 특정한 전투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백마고지전이라든지 혹은 낙동강 방어전투라든지 아니면은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특정한 전투만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오늘 봤던 이런 무참한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투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전 기행이 평화 기행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전투와 관련 없는 사건들을 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장혹한지도 알아보고 또 이제 평화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도 더 알게 되었죠? 네, 맞아요. 가끔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아질수록 전쟁을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전쟁과 전투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민간인 학살은 전투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는 게 아닌 어떤 이념의 차이로 이런 학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전쟁을 하자 같은 말들은 쉽게 나오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쟁이란 게 참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평화라는 게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잔혹하고 이제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전쟁 중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전 형무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소인 굴령골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